131쪽입니다. 스스로 탐구,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다음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나타낸 지도이다. 인구 밀도는 일정 면적 안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말해요. 보통 1제곱킬로미터 안의 인구로 나타내죠. 1km 네모상자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인구 밀도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빨간 색깔일수록 인구 밀도가 높고요. 노란 색깔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낮네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빨간 색깔이죠. 5,000명 이상으로 인구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내륙지방, 강원도, 경상북도, 이런 전라북도, 이런 내륙지방은 100명도 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질문 1번에 지도에서 인구 밀도가 1000명 이상인 지역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해보고 인구 밀도가 100명 미만인 지역은 빗금으로 표시해보자. 빨간 색깔일수록 여러분 동그라미 하고 노란 색깔에 빗금으로 칠해보라는 그런 말이었네요. 간단하니까 다음 2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구 분포 특징, 이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빈칸을 채우고 알맞은 내용끼리 연결해보자. 자, 잠시 영상 끊고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했죠. 자, 요인, 지형, 인구 분포 특징, 산지가 많으면 인구가 적을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수립한 자료는 맨 오른쪽 밑에 사회과 부도의 지형도 검색 사이트에서 찾은 위성사진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산업, 일자리가 많으면 인구가 많을 것이다. 지역별 각종 회사나 공장, 사업체의 수와 연결하면 되겠고요. 교통이 불편하면 인구가 적을 것이다. 지역별 항구, 공항의 유무, 기차역 등의 수, 버스 운행 횟수랑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이 많으면 인구가 많을 것이다. 지역별 대학병원, 대학교, 백화점, 영화관의 수랑 연결하면 되겠죠? 3번, 내가 사는 지역보다 인구 밀도가 높거나 낮은 지역 한 곳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우리 대구시도 나름 꽤 인구 밀도가 높은 광역시죠. 그래서 우리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굳이 따지자면 서울 정도가 되겠죠. 서울의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 이유는 당연하죠. 수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까지 우리 대구를 솔직히 좀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잘하면 서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듯이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는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참 많죠. 우리 경상북도가 인구밀도가 참 낮은 편이에요. 경상북도라 해봐야 포항, 그죠, 구미 요 정도가 나름 좀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 경주, 김천, 영천, 경산 이거는 좀 작은 도시에 속하죠. 이 도시를 제외하고는요, 안동 이런 도시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경상북도는 내륙지방이고 산이 좀 강원도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좀 인구 밀도가 적은 그런 좀 문제점이 있긴 있죠. 그래서 한간에 대구랑 경상북도를 행정구를 합치자 그런 말도 나오는데 실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31쪽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사람들은 왜 이동할까? 학습 목표, 인구 이동의 다양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생각 열기, 국경 없는 마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안산시는 수도권의 주요 공업도시로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많아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다. 2009년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된 이곳은 국경 없는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안산시는요, 서울 옆에 인천이 있죠. 인천에서 좀 남쪽으로 보면 바닷가 쪽에 안산시가 있습니다. 안산시가 과거에는 작은 어촌이었는데요. 서울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구로공단이라고 있었어요. 서울에 구로구 있죠. 구로구, 금천구 이쪽이 과거 구로공단이 있던 곳인데요. 이곳은 작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해를 내뿜는 이 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필요가 생겼습니다. 땅값도 비싸졌고. 그래서 대거 이주한 곳이 바로 경기도 안산입니다.
안산은 대기업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중소기업을 많이 선호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중소기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을 좀 꿈꾸고 있죠. 그 이유가 대체로 복지라든지 또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중소기업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편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렇게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좀 기피하는 업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많은 곳이 안산시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교육열이 높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대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또 이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참 많죠. 그래서 질문에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로 이주한 원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바로 일자리를 구해서 왔죠. 돈을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름 소득 수준이 이쪽 동남아 쪽보다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선생님 뉴스 영상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 영상 보고 나서 나중에 뉴스 영상도 꼭 참고해서 보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인구이동의 요인.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현상을 인구이동이라고 한다. 인구이동은 두 지역 간의 흡입 요인과 배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흡입 요인은 인구를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고 배출 요인은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는 요인이다. 두 요인은 경제, 정치, 종교,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 확인 콕에 이 가로에 들어갈 말이 흡인이 되겠죠. 흡인 요인은 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인이고 다음 배출 요인은 인구를 밀어내는 요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밑에 그림이 있죠.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동하는 다양한 요인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적 요인이 되겠죠. 한마디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대구 출신이 아닌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대구로 오셨냐? 선생님 생각할 때 아마도 대부분이 직장을 찾아서 대구로 오게 되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요인이 차지하는 바가 꽤 크죠. 다음 종교적 요인인데요.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덜한데 미국이 있죠. 미국의 탄생 배경이 이 종교적 요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교도들이 영국 땅의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되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청교도인들이 많이 와서 정착을 했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경제적 요인으로도 많이 넘어왔죠. 다음 오른쪽 위에 보면 정치적 요인인데요. 정치적 압박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동하는 경우를 정치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과거에 아주 우리 옛날 조선 고려 시대 때는 이런 일이 많았었죠. 다음 환경적 요인인데요. 이것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구 시내 안에서 이동할 때는 주로 이런 요인이 되겠죠. 좀 더 넓은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학교가 많은 동네, 좀 더 문화시설이 많은 동네, 산과 강과 하천이 있는 동네 또는 고속도로 IC가 가까운 동네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적을 따져서 이사를 하는 것이 환경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133쪽 보겠습니다. 스스로 탐구 세계의 다양한 인구 이동.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A, B, C, D가 있죠. A는 보라색 화살표, B는 초록색 화살표, C는 파란색 화살표, D는 빨간색 화살표인데요.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영국, 아일랜드 이런 쪽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식민지 개척에 따른 유럽인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인데요. 한마디로 화교입니다. 중국인들이 외국에 가서 정착한 그런 중국민들을 화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인천 차이나타운에 보면 화교들이 많죠. 주로 돈을 벌려고, 장사하려고 이주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C는 가슴 아픈 역사죠. 아프리카인에 의한 노예 무역에 의한 강제적 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는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요. 인도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것도 있고, 뉴질랜드 사람이 좀 더 큰 땅인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는 여러 가지 화살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역시 뭡니까? 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1990년대 이후에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볼까요?
1번 문제.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인구 이동을 지도 A에서 C에서 찾아 적어보자. 가.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인들은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신대륙으로 이동하였다. A가 되겠죠. 나. 아프리카인들은 노예 무역 때문에 강제적으로 아메리카로 이동하였다. C. 다. 중국인들은 19세기 이후 일자리를 찾아 동남아시아로 이동하였다. B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D인데요. D1에서 3, 2, 3, 4까지 있죠. D1은 답이 나와 있네요. 알제리에서 프랑스로 이주하는 모습이고요. D2는 인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인도보다는 삶이 윤택하기 때문에 이런 더럽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고 가정부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쓰레기도 치우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바이라는 도시 굉장히 좀 부자 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원래 주민보다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못 살 때 리비아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수로를 건설해주고 돈을 벌어왔던 그러한 우리나라 역사도 있거든요. 다음에 D3은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과거 필리핀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우리보다 좀 많이 못 사는 나라로 전락했죠. 어쨌든 필리핀 역시 일본으로 가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가는 것일 것입니다. D4 잘 알고 있죠. 멕시코 사람들이 불법이다 합법적이다 어쨌든 미국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죠. 자, D1에서 4까지 인구 이동의 공통점은요,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구 이동이고요. 주로 대체로 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고요. 뭐 같은 말이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134쪽 보겠습니다. 이 인구 이동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학습 목표, 인구 유입 지역과 인구 유출 지역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생각 열기, 다문화 시대, 유쾌한 가족 되기, 컬러풀 웨딩즈. 컬러풀 웨딩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인 클로드 부부의 세 딸이 각각 아랍인, 유대인, 중국인과 결혼한 데 이어 막내 딸까지 아프리카인 예비 사위를 데려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인종과 국적이 모두 다른 장인과 사위들은 문화 차이로 잦은 갈등을 겪는다. 네, 여러분들 볼 때 너무 오바다 싶지만 프랑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유럽 내에서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다문화 다인종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봤을지 모르겠지만 유럽 내에서 흑인의 비율이 가장 높죠. 프랑스 국가대표가. 그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것도 쌤이 리뷰한 게 있더라고요. 리뷰한 거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꼭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닌데 한번 보면 좋겠죠. 질문입니다. 위 가족이 문화적 차이로 겪을 상황을 상상하여 이야기해보자. 네,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아랍인과 유대인이 되겠죠. 네, 실제로 좀 약간 역사적인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선생님도 이 영화를 다 보진 않아서 뭐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좀 약간 코믹 영화라고 하니까 재밌게 풀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업 중 양해 말씀 한 가지 전하면 선생님이 지금 언제 어디서 영상을 찍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학교한 뒤에 좀 남아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1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요 진동과 소음이 4층까지도 올라와서 혹시나 잡소리가 좀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에서는 선생님 좀 애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차분하게 찍을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찍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 지역의 특징과 문제점. 세계적으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은 북아메리카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의 선진국이다. 이들 지역은 높은 임금, 풍부한 일자리, 우수한 교육 여건, 쾌적한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구 유입이 많다. 인구 유입 지역에서는 새로운 노동력의 유입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강한 유럽의 국가에서는 이슬람 문화권인 북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아 종교간 마찰이 자주 일어난다. 이에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유럽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네,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요. 유럽이 지금 저출산 문제가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동력이 오므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 줍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일단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더럽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이런 기피 업종에 이 사람들이 노동력을 투입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문제점도 있죠.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불법적인 일, 그죠? 그리고 범죄율도 좀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가의 세금이 이 사람들에게 많이 배당이 되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세금을 안 내는데 이 낸 세금들이 이 사람들의 복지에 위해서 쓰일 거기 때문에 원래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또 문화도 좀 다르고, 특히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교 이퀄 생활이기 때문에 종교와 생활을 절대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라에 왔다 하더라도, 유럽에 왔다 하더라도 본래의 종교 관념을 꼭 유지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인구 유출 지역의 특징과 문제점 볼까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빈곤, 낮은 임금, 일자리 부족, 전쟁과 부족 등으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인구 유출 지역에서는 노동력 유출로 실업률은 낮아지나 젊고 유능한 고급 기술 인력이 지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산업 성장이 둔화하고 사회적 활력을 잃게 되어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이 침체할 수 있다. 네, 이 실업률 낮아지는 것도 뭐 경쟁 될 만한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낮아지는 거지, 뭐 국가 상황이 좋아져서 낮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장점으로 과연 봐도 되는 건지 조금 쌤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장점으로 봐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의구심이. 어쨌든 이 지역은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쵸? 나이 드신 분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나라도 나중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래 저출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고급 기술 인력도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좀 더 심각하다고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창의교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이동의 영향, 자료 1, 증가하는 미국 내 히스패닉의 힘. 미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와 남아메리카 지역의 이주민들이 많다. 이들은 자국의 높은 실업률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에스파뇰어를 사용하여 히스패닉이라 불리는 이주민들은 대부분 낮은 임금을 받고 건설인력, 청소부, 식당 종업원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히스패닉은 미국에서 유럽계 백인에 이어 2위의 인구 규모를 차지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과의 일자리 경쟁에 따른 갈등과 불법 체류자와 이주민들에게 쓰이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미국 내 이주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히스패닉도 뭐 백인은 백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금발머리에 푸른 눈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랑 약간 색깔은 비슷해요. 머리털이라든지 눈동자라든지 피부 색깔 비슷한데 외모는 눈이 좀 들어가고 코가 오똑하고 그런 외모를 가진 남부 유럽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히스패닉입니다. 주로 에스파냐를 쓰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이 히스패닉의 사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더더욱 이러한 사람들의 이주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으로 막 넘어와요. 멕시코는 범죄도 심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미국으로 많이 건너옵니다. 미국과 접경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유한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3D 업종에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일에 많이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좋은 점은 이렇게 기피 업종에 투입되어서 일을 해준다는 건데 문제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 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고요. 뭐 마약을 운반한다든지 뭐 총을 함부로 쏜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패닉계들은 가톨릭을 주로 믿거든요. 가톨릭이 피임과 낙태를 좀 약간 관습적으로 금지시하고 있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꽤 높습니다. 일반
그 일반 그 원래 살던 백인에 비해서. 그래서 인구 증가도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영어를 안 배우고 자꾸 에스파냐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 내에서는 이게 제2의 외국어가 점점 커지는 것이 달갑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 좀 경계하는 눈초리가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다음 자료 2번에 생존 틀을 찾아 떠도는 시리아 난민. 시리아는 2011년 정부를 축출하려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서 내전이 발생하여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살 곳을 찾아 나라 안팎을 떠돌고 있다. 축출은 뭐 끄집어내는 것을 말하고요. 내전은 그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말하죠. 게다가 시리아에 들어온 이슬람 무장단체의 잦은 테러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시리아는 계속된 내전으로 농사 짓기가 어려워 심각한 식량 부족에 허덕이고 인구의 약 80%는 빈곤층으로 약 200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은 인접한 터키와 레바논을 통해 유럽으로 유입하고 있다. 네, 이렇게 사진이 있네요. 자, 어쨌든 요거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떠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문제 풀어볼까요? 자료 1을 보고 아래 빈칸을 채워보자. 인구 이동의 원인. 네, 뭐 여러분들 좀 받아주기 어려울까봐 답이 있는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자국의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경제적 요인이고요. 인구 유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즉 미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기피 업종을 담당하고요. 부정적 영향은 미국인과 이주민 간의 일자리 경쟁으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왜냐? 미국 사람도 접시 닦기 필요한데 자꾸 히스패닉 애들이 막 들어오니까 미국 내 저소득층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불법 체류자와 이주민들에게 쓰이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번 자료 1을 보고 시리아 난민 유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해 보든별로 토론해보자. 이거는 뭐 또 비슷합니다. 찬성,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할 거예요. 저임금 노동력 유입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거예요.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반대, 범죄가 증가할 거예요. 난민 수용 비용이 부담이 커요. 이주민과의 일자리 경쟁이 발생할 거예요. 네, 이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